네, 8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네, 이번에 설명할 거는 이제 앞에는 중간평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기말평가에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들이 너무 좀 많이 생겨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기치 못하게 온라인 강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습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대면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전달이 잘 안 되죠. 이게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불편하겠지만 저도 이제 다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내가 착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전달을 빼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혼란스러운 거를 좀 방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를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이제 혼란스러운 일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동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평가 이후의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한글 파일을 열어놓고 우리가 주차별로 어떤 강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간평가는 이제 모델링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9주차부터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아마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9주차에 중간고사가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9주차 수업이 이제 아마도 선생님이 온라인을 만든 걸 여러분들한테 올려주고, 그거를 보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빼가지고 앞에서 조금 더 할애해가지고 실습 시간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선생님이 생각한 대로 잘 안 됐을 경우가 있을까봐 미리 조금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좀 감안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9주차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대지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8주차까지는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건물이 땅 없는 허공에 공중에 떠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지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토목 모델링 또는 조경 모델링으로 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작업을 하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건축 모델링의 작업을 하면 됩니다. 지금 8주차까지 완료되어 있는 건축 모델링을 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거를 추가해가지고 모델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나중에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좀 더 수월하게 하고 싶으면 따로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서 그걸 링크 방식으로 또 연결하는 걸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작업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걸 미리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조경과 관련된 대지 모델링을 별도로 만들어도 무방하다. 그런데 대지 모델링을 만들 때 반드시 건축 모델링이랑 구조 모델링이 여기에 링크 방식으로 걸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미리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어야 나중에 도면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건축 도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대지 모델이 나오면서 평면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배치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그게 이제 빠져 있으면 문제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하려면 건축 모델링에 그냥 같이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감안해서 작업을 하세요. 어쨌거나 평가는 최종적으로 건축 도서를 가지고 평가하는데 건축 도서가 제대로 안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건축 모델링에 같이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평가하는 거는 일단 수치 지형도를 이용한 대지 생성 및 편집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제 일반 평지에 들어서는 경우도 있지만 평지가 아니라 경사면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경사면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치 지형도를 가지고 뭐 레빗을 배우기 전에 스케치업이나 이런 걸 주로 많이 이용했겠지, 그죠? 그래 경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썼을 텐데 그거를 경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경사를 만들었으면 나중에 내 건물을 올리게 되면 지형을 편집해야 되잖아, 그죠? 지형이 변경이 될 거잖아, 건물 때문에. 그거를 편집하는 방법을 또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 주로 건물 시트라고 하는 기능을 또 많이 사용을 하는데 건물 패드
그거를 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 그거를 좀 유심히 잘 봐서 배우면 지형 편집할 때 좀 쉽습니다. 그거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만드는 계획, 그 다음에 조경 표현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배치하거나 아니면 잔디를 깔거나 아스팔트를 깔거나 이런 도로와 관련된 거랑 조경에 관련된 여러 요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주차장 계획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거를 일람표로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이 건물에 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할 거고요. 그 다음 패밀리 작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창, 문, 가구를 패밀리로 만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가구 하나를 패밀리로 만들었어요. 가구 한 개를. 근데 올해는 아직 좀 생각 중이에요. 가구를 할까, 뭐 창이나 문을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창, 문, 가구 중에 하나를 패밀리로 만드는 거를 할 거고요. 그 패밀리로 만든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는 여러분들이 만든 패밀리를 과제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0주차에는 이제 템플릿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템플릿 만드는 거 우리 맨 처음에 할 때 건축 템플릿, 시공 템플릿 이런 템플릿들이 있었죠. 이런 템플릿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 종류들을 일단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템플릿별로 설정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템플릿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작업을 쉽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번에 여러분들 질문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지난 해에 여러분들 선배한테 가르쳐줬던 템플릿에는 구조랑 건축이 같이 들어있는 템플릿을 만드는 작업을 했었어. 그래서 그거를 그 선배들은 배웠는데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르쳐 줄 건데 여러분들이 미리 질문을 했죠. 어떻게 템플릿 안에 건축이랑 구조가 같이 들어있는지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가르쳐 줘요. 나중에 되면은 또 그런 게 있는데 건축 모델링이랑 구조 모델링을 따로 하면은 사실 제일 좋은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할 때 구조랑 건축을 따로 구분해서 할 이유가 없잖아, 모델링을 할 때. 그죠?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하나로 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그래야 작업이 쉬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로 만드는 방법을 이제 템플릿으로 세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필 동영상에 그게 미리 여러분들이 이제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가르쳐 줄 거였지만 미리 봐가지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쨌거나 그거를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이제 어떻게 쉽게 하기 위해서 세팅을 어떻게 해 놓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11주차에 가면은 이제 도면화, 그 다음에 문서화와 관련된 겁니다. 일단 일람표 기능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일람표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산출하는 데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표를 만들 때,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주차 대수가 몇 대인지 체크할 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일람표는 다양하게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일람표를 잘 쓰면은 사실 BIM 모델링을 열심히 한 거를 가지고 내가 뭔가 보여, 보여줄 게 많지. 그런 부분에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시트. 시트 같은 경우에는 쌤이 초창기에 BIM 모델링을 수업을 해서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A4나 A3의 시트를 만드는 것만 교육을 했던 게 아니라 아예 판넬을 만들었어요. 시트를 가지고 판넬을 만드는 거를 가르쳐 줬었는데 여러분들한테 BIM에서 판넬을 만드는 것까지는 뭐 할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편집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시트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시트, 내가 원하는 시트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이제 편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뷰 생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뷰가 있죠. 뭐 단면도, 인면도, 그 다음에 카메라 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뷰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그 뷰를 볼 때 내가 보고 싶은 거랑 보고 싶지 않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걸러낼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석 편집하는 것도 조금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선 굵기. 여러분들이
도면을 만들면 그 도면의 CAD에서는 선 굵기가 이제 조정이 되잖아. 그죠? 출력을 했을 때 선 굵기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지금 아마 중간 평가 때까지는 여러분들 시트를 만들면 그 선 굵기나 선 종류를 이제 편집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못해가지고 예쁜 도면은 안 나와. 그죠? 예쁜 도면이 안 나옵니다. CAD로 한 것보다 좀 못한 그런 도면이 그려지는데 그거를 이제 선 굵기나 종류나 이런 것들 색깔도 조절 가능하고 요거를 편집해 가지고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립니다. 세팅하는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릴 거고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나중에 또 시트에 적용을 하면 또 예쁘게 잘 나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12주차에 가면은 이제 렌더링과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할 때 레빗 안에서 렌더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렌더링을 레빗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예쁘게 뽑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Vray라고 하는 거를 벌써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스케치업이나 라이노를 배우게 되면 Vray라고 하는 거를 쓸 거예요. 그죠? Vray를 쓸 텐데 그 Vray 말고 다른 렌더링 엔진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초창기에 나온 게 멘탈레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멘탈레이랑 V레이랑 구별을 굳이 할 이유는 없는데 설명을 해주자면 멘탈레이라고 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실제처럼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쏘게 되면 그 모델링 안에 어디서 조명을 쏘죠. 그러면 그 조명을 쐈을 때 빛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기 때문에 어딘가에 부딪혔다가 반사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에너지가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빛이 한 번 튕기고 두 번 튕기고 세 번 튕기면 이제 점점점 어두워져서 좀 어두운 톤의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실제와 사실은 제일 유사한데 그 방식이 이제 멘탈레이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V레이라고 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빛이 튕기고 튕기고 반사되다 보면 이게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안 사라지고 계속 무한대로 계속 빛이 튕기게끔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뽀샤시하게 나온다고 하죠. 밝게. 그렇게 나오는 방식이 이제 V레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V레이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선호를 하는데 왜냐면 잘 보이니까 예쁘게 잘 보이니까 뽀샤시하게 나오니까 좋아하는데 레빗에 설치되어 있는 엔진 기본 렌더링 엔진 같은 경우에는 멘탈레이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레이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처럼 보이는 대신에 좀 어둡게 나오는 거고 V레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보다 밝게 보이는 방식인데 이거를 빛의 밝기를 잘못 조절하면 우리가 하얗게 타버렸다고 주로 많이 표현하는데 하얗게 나와요. 그냥 너무 빛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전부 다가 하얗게 나와버리고 너무 밝게 나와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멘탈레이 방식으로 모델링이 돼버린 그러니까 렌더링이 된다. 레빗 같은 경우에는 맥스에서 오토데스크거다 보니까 레빗은 오토데스크라서 오토데스크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이제 맥스 있죠. 3ds 맥스. 그 맥스에서 제공하는 렌더링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엔진을. 그게 이제 멘탈레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멘탈레이 방식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설정하는 것도 조금은 까다로워요. 왜냐면 예쁘게 만들려고 하면 건드려야 될 게 너무 많아. V레이는 밝게 나오는데 멘탈레이는 그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설정해야 될 게 많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예쁘게 만들기가 어려워서 레빗에서 이제 렌더링 하는 거는 이렇게 잘 안 써. 요즘은. 예전에는 그래도 썼는데 요즘은 잘 안 써. 그러면 그거를 다른 렌더링 프로그램을 연동해 가지고 많이 쓰는데 그때 많이 쓰는 게 여러분들도 배웠을 수도 있겠네. 루미온이나 트윈모션. 이렇게 요 두 개를 가장 많이 써요. 루미온이나 트윈모션을 이제 BIM 툴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스케치업, 라이노 뭐 이런 거에서 다 이제 연동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트윈모션을 학생 버전을 이용해 가지고 할 건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거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는 이미 아마 여러분들이 잘 할 거야. 렌더링 거는 거는.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이 이미지 한 커트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영상을 만드는 게 더 좀 중요하고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트윈모션에서 이제 동영상을 찍는 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과제도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걸어가지고 동영상을 만든 파일을 제출하는 게 과제로 나갑니다. 그래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1분에서 2분 정도 되는 짧은 동영상을 만들게 되는데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찍는 그 동영상을 만드는 거를 짧게 할 겁니다. 그리고 트윈모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레빗에서 어떻게 트윈모션으로 파일을 이제 익스포트해서 트윈모션에서 임포트 해가지고 이거를 세팅을 어떻게 해가지고 동영상을 찍느냐 요것만 배우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라 가지고 그것만 배우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요 시간에 남는 시간은 다른 수업에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는 시간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 13주차에서는 이제 나비스웍스를 배우게 되는데 나비스웍스 같은 경우에는 공정 검토를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무에서는 나비스웍스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배워놓으면 굉장히 이제 활용도가 높은 소프트웨어들입니다. 특히 요즘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말고 학교에서도 5학년 올라가면 뭘 하냐면 아까도 아마 첫 번째 동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통합설계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근데 그 통합설계를 했을 때 간섭검토라고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레빗 안에서 눈으로 보면서 체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건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눈으로 육안으로 검사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천장을 만들어 버리면 천장 안에 있는 숨어 있는 부분은 또 잘 안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나비스웍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자동으로 찾아내는 거를 많이 해요. 실무에서. 그래서 모델링이 제대로 됐는지를 체크를 하는 용도로 많이 써요. 그래서 그 간섭 검토를 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나비스웍스의 또 주된 기능 중에 하나가 공정 검토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어지는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제 건물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기초부터 시작해서 1층에 기초가 생기고 기초 위에 기둥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보가 걸리고 바닥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층에 기둥이 올라가고 그와 동시에 1층에 벽이 생기고 그 다음에 2층 벽이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가고 창문이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건물이 지어지는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동영상 어디서 구경했을 것 같은데 그 동영상을 만드는 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공정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공정에 대해서 배우려고 그러면 또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것만 해도 한 학기를 배워도 모자랄 그런 거라서 그거를 다 할 수는 없고 아주 간단하게 지어지는 순서가 이런 순서로 지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모델링 안에 세팅을 한 다음에 세팅한 걸 가지고 그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쭉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체크를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동영상을 완성될 때까지의 동영상을 짧은 동영상 뭐 길어봐야 한 30초쯤 될까? 뭐 되게 짧은 동영상이에요. 그거를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고요. 공정검토도 해볼 겁니다. 이거는 뭐 엄청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사실은 나중에 5학년 2학기 돼가지고 써먹으면 아마 활용도가 높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14주차에 넘어가면 이제 앞에서 했던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건축 도면, 구조 도면, 그 다음에 시트와 관련된 거, 일람표에 관련된 거, 면적표, 물량산출표, 그 다음에 이미지, 투시도, 그 다음에 간섭 검토,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됩니다. 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도 할 거고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건축 도서 사례를 또 보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또 설명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 14주차도 아마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할애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또 시간이 조금 세이브가 되면 그 세이브된 시간은 또 앞에 이제 우리가 다 미처 진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완하는 용도로 시간을 또 할애해가지고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5주차에는 기말평가를 하는데 기말평가에는 앞에 있는 거는 모델링만 평가를 했죠. 근데 뒤에 가면은 모델링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평가했던 모델링 내용들은 이제 빠집니다. 그래서 대지 생성하는 부분이랑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편집을 했는지 주차장 계획이 됐는지 조경 계획은 했는지 창문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내가 이거 패밀리 만들라고 시켰으니까 그 만들어 놓은 패밀리를 배치했는지 이런 것들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설정하는 것들을 이제 가르쳐 줬기 때문에 템플릿 설정들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람표나 시트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면적표를 만들었는지 물량 산출을 했는지 이미지들을 추가해서 넣었는지 나비스웍스를 돌려는 파일을 거기에 넣었는지 포트폴리오 안에 넣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뒤에 여기서부터 구주차부터 내용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BIM 모델을 제출하는데 BIM 도서도 제출받고 모델도 제출을 받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평가하게 된다. 기말에는 둘 다 평가를 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또 이제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작년에 정현지 학생이 제출한 과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구조도면, 건축도면, 배관도면, 환기도면. 여기는 작년에 할 때는 이제 도면 파일만 제출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더 넣어야 되죠. 여러분들 건물을, 여러분들이 설계한 건물을 이제 여기에 넣은 거니까 거기에 대한 간략한 개요도 쓰면 좋을 것 같고, 투시도도 여기에 집어 넣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간섭 검토한 것도 여기에 집어 넣어야 되고, 물량 산출한 것도 여기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없는 내용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얘들 같은 현재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편집해 가지고 넣었죠. 포맷을 하나 만들었다. 그죠? 그 다음에 구조도면을 넣었다. 그죠? 구조 여기까지 구조 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구조와 관련한 일람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재료를 이용했고 유형이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의 기둥을 썼고 스펙은 어떻고 그죠? 레벨은 어느 레벨에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구조에 관련된 일람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면도를 만들었습니다. 구조 인면 만들었고요. 구조 단면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D로 봤을 때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건축. 이제는 건축 모델링 하면 여기에 실 이름이라든지 룸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평면도 들어갔고요. 각층 평면도 들어갔고 지하도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3D 지하 1층의 면적, 이 룸 이름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색상표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 넣어서 표현을 하고 룸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되겠죠. 룸 일람표도 여기 넣고 그 다음에 겨냥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됩니다. 각 층별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인면도 들어가고요. 인면도 여기 커튼홀도 이렇게 문 들어갔죠. 다 들어갔고 계단 단면 자름 이건 약간 틀렸네. 그죠? 북측면도라고 되는데 이게 왜 단면처럼 나왔지? 여기가 단면. 이거 뭔가 좀 편집이 조금 잘못됐네. 이거 감점 받았지 싶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D로 보여주는 투시도 여기 여러분들은 이 투시도가 아니라 이제 트윈모션에서 한 투시도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나중에 그 투시도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여기 시트에 넣는 것도 가르쳐 줄 거예요. 판넬을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여기에 추가하는 거는 사실 1도 아니야. 되게 쉬워. 금방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배관 모델링 한 거 다 집어넣고요.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환기와 관련된 것도 집어넣고 밑에 더 있는데 안 내려가네. 네. 그래서 개통도가 나오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 뒤에 이제 간섭 검토한 거랑 이런 것들도 추가를 해야겠죠. 그죠? 거기까지 평가를 할 거니까 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는 배치도가 빠져 있는데 건축 모델에 배치도가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조경을 이제 할 거잖아. 그죠? 그러면 배치도도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건축 모델에 지금 배치도가 빠져 있죠. 여기에 배치도를 이제 넣어야 되고 지붕도도 만들고 이제 할 게 많죠. 그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면 좋은 점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좀 이해도 잘 되고 내가 모델링 하는 게 오히려 더 도면 그리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우리가 3차원 설계 방식이라고 하죠. 그 BIM을 가지고 설계를 나중에 하게 되면 지금 방식으로 만드는 게 훨씬
건물에 대한 이해가 쉽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들 때마다 시트랑 템플릿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것보다 이번에 한번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시트 A3 사이즈, A4 사이즈, 그 다음에 또는 나중에 더 큰 사이즈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춘 세팅을 선의 굵기와 종류와 색상이랑 이런 것들을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것만 이제 가지고 있으면 그 템플릿 열어가지고 거기다 모델링만 이제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세팅만 처음에 하는 게 어려운 거지, 세팅만 딱 해놓고 나면 다음에는 쉬운 작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도, 나중에 배치도 만드는 것도 막 이제 배워야죠. 그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이건 정현지 학생이었고, 다른 학생 것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는 이하영 학생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여기 건축 먼저 나왔네요. 쭉 나옵니다. 아까 앞에 본 거랑 비슷하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만들라고 내가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평면도 이렇게 넣어놨네.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편집을 잘 예쁘게 못했죠. 그죠? 글씨 크기 조절하는 거라든지, 그죠? 예쁘게 잘 못했어요. 어떤간 이런 것들도 나중에 편집하는 거를 이제 배우겠죠. 이거 300분의 1로 이 정도 사이즈로 넣었으면 이거는 이 종이가 A3가 아닌가 봐. A4 사이즈에다 작업을 한 것 같아요. 틀렸죠? 원래 제대로 되면 요 끝에 있는 선이 여기 가서 붙어야 되는데 잘못됐죠. 출력을 잘못했죠. 다 감점입니다. 투시도 두 개 넣어놨습니다. 찾아보면 틀린 것들 되게 많아. 구조와 관련된 거 이렇게 집어넣고 일람표 집어넣고, 이것도 설비 들어갔고, 위생 모델링도 됐고, 이것도 틀렸죠? 보면은 이거 위생시설인데 100이라고 써있죠? 잘못 썼습니다. 다 감점이죠. 그죠? 여기 방위표를 붙여놨는데 종단면도 횡단면도에 이 방위표 틀렸죠? 잘못 만들었죠? 다 감점입니다. 자, 요것도 요런 게 있었고, 또 다른 학생 것도 볼까요? 송주은 학생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거 편집을 아마 PPT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한데 잘못됐습니다. 틀렸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얘는 그래도 주은이 학생은 좀 더 잘한 게 이런 글씨라던가 이런 사이즈 같은 것들을 이제 배운 거를 제대로 좀 잘 썼죠. 좀 잘 맞춰가지고 넣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좀 플러스 요소들입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됐죠. 이거 선 굵기나 이런 것들 다 이제 가르쳐 줬는데, 이제 어떤 학생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어떤 학생들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됐고 뭐 이런 거예요. 각 층별로도 정리가 잘 됐죠. 이게 더 잘 됐죠. 앞에 보여준 것보다. 그 다음 배관, 그 다음 환기, 그 다음 물량. 지금 보면은 기초 물량 따로 뽑고, 재료, 그러니까 바닥만 또 따로 뽑고 여기 기둥만 따로 뽑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 나눠주면 제일 좋죠. 그 다음에 내력벽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요. 예, 건축에서 바닥, 그 다음에 천장, 그 다음에 비내력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감이죠. 마감 관련된 거, 계단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잘 돼 있죠? 이제 뭐 간섭 검토라던가 투시도라던가 이렇게 빠져 있는 거, 조경 관련된 거, 배치도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는 이제 평가 항목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학생 한 명만 더 볼까요? 김수현 학생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투시도 하나를 앞에 넣어놓고 시작을 하네요. 건축이죠. 이것도 조금 아까보다 정리가 덜 됐죠. 딱 보면 티가 나죠. 그죠? 잘 하긴 했는데 좀 티가 납니다. 여기에 스페이스 프로그램 들어가죠. 아까는 스페이스 프로그램 안 넣어가지고 감점 먹었는데 여기는 스페이스 프로그램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정리는 앞에 송주은 학생이 좀 더 잘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김수현 학생이 훨씬 잘했지, 그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다. 또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구조, 평면도 넣었고, 설비 들어가 있고, 배관도 들어가 있고, 덕트도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CT도 보면은 학생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죠? 만들어 놓은 스타일이 자기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면 되고요. 좀 더 예쁘게 디자인을 하면 좋죠. 당연히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쓰라고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번 학기만 우리 수업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 때부터 당장 이제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설계에 BIM 모델링 해가지고 쓰는 것도 가능할 거고, 4학년 때 또 BIM 모델링을 여러분들이 또 할 생각이 있거나 하게 되면 또 이거를 템플릿을 이용하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고, 특히 뭐 졸작 가가지고 나중에 패널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때 다이어그램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또 일이잖아. 굉장히 힘든데, 그때 이런 일람표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으면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나 물량 산출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패널을 채우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이제 렌더링을 또 잘 걸게 되면 또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안 했는데 지지난해 재작년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졸업작품전을 또 오픈했었죠. 여러분들 뭐 그때 저학년이라 가지고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할 때는 학생들이 이제 각각 자기 거를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게 편집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런 동영상 만드는 거를 억지로라도 한번 시켜놓은 게 아마 도움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배워놓으면 나중에 또 쓸모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만들면 여러분들이 그냥 과제로 제출한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뭐 SNS 다 쓰잖아, 그죠?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봤다 하고 올리는 것도, 자랑하는 것도 나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 내가 건축가를 나왔는데 내가 이 정도는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 좋잖아, 그죠? 여러분들의 건축 실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실력도 내공도 쌓아야 되지만 남들이 보기 편하게끔 표현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2차원으로, 그러니까 이미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 3차원으로 보여주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해야 자기 PR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건축 정보들을 넣어서 잘 표현을 해주려면 이런 BIM에서 제공하는 여러 기능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잘 다룰 수 있으면 더 이제 효과적으로 가능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말평가 때는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8주차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